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는 수열의 합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수열의 합.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SN과 시그마가 되겠죠. 근데 현재 얘네들이 시험에 나올 때 그 목표가 서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같은데 사실은 내용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완전히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이 바로 SN 시그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현재 단순하게 모양만 같다고 해서 문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수열의 합 이퀄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n의 관계식이 있느냐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수열의 합이 뭐다? n의 관계식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n의 관계식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은 시그마 문제가 아니다. 그게 목표죠. 현재 이렇게 나온다는 건 나는 현재 물어보는 게 합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합에 대한 현재 정리예요. 합의 정리. 표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A1, A2, A3 해서 나중에 AN-1, AN까지 합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동의어가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SN 이게 되는 거죠.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그럼 SN. 그럼 이거 똑같은 말로 하면 뭐가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는 전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뭐가 나온다? 바로 여기에 N의 관계식이 뜨더라 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 현재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2번, 3번. 이 두 번째, 세 번째이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1번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표현들은 전부 다 동의어구나 라고 해서 기억해 두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여기서 내용이 뭐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SN에서 SN-를 빼겠다. 다시 말하면 SN이 뭐지? A1, A2 해서 어디까지? AN-1, AN까지 합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는 목표로 하는 게 합에서 부분항 발치를 할 수 있는가?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전체 합에서 현재 부분항 발치를 할 수 있는가? 나 딱 필요한 것만 발치할 거야. 나는 합에서 부분항을 발취하겠다라는 것이 이 녀석의 목표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 내용 중에서 내가 딱 요것만 구하고 싶어 이 뜻인 거야. 그러면 앞에 걸 날리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A1, A2 해서 어디까지? AN-1까지 더하겠어. 그럼 앞에다가는 뭘 쓰면 돼? SN-1. 그래서 이 두 개를 뺀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니까 남는 게 뭐야? 라고 하면 N번째 항. 이것을 딱 구할 수 있다. 이 되는 거죠. 다만 현재 여기도 함정이 있어서 요게 항수를 표현하는데 얘가 항수가 제일 작잖아. 그러면 이 N-1이 최소한 1보다 같거나 커야 됩니다. 즉 이것은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유를 구할 때 쓸 거야. 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두 번째 항 이유를 쓴다는 것은 첫 번째 항일 때는 어떻게 구해? 이것은 SN의 차를 구하지 말고 SN 자체 본연의 내용으로 들어가라. 이 되는 거죠. 그래서 N 대신에 1을 넣어주면 S1이란 바로 A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상대방이 A1, A2, A3 해서 AN까지 항들이 나온다면 이 내용은 요걸 기점으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만약 두 번째 항 이유를 구할 거라면 현재 AN이란 SN에서 SN-1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거죠. 여기는 이걸 쓸 수 없으니 A1이란 그냥 S1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이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요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쉬우면 그냥 5번째 항 구해라, 6번째 항 구하라 수도 있고, 근데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초항이 끼니까 요거 세심하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초항과 두 번째 항 이유는
출제에 나오는, 그러니까 출처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합을 얘기할 거야. 이번에는 이제 n의 관계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시그마 뒤에 뭐가 있다? 여기에 식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석 없이 연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에 식을 알고 있으면 연산만 해,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C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도 C, 두 번째 항도 C. K가 없으니까 값이 계속 C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C가 몇 번 나올까? 그러면 N번 나오니까 C 곱하기 N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우리가 보통 1차시면 등차수의 합으로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K 제곱을 줄 거야. 하면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인 거 잊지 마시고 현재 여기 있는 현재 N값, 요 K라는 거에다가 요걸 쏙 넣었구나.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N값이라는 게 바로 요 값들하고 똑같겠구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모가 변할 때, 분모에 변수가 있을 때, 변수가 존재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분모의 변수가 존재한다면 두 가지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는 1번, 부분분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유리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유리화가 있죠. 현재 루트꼴에 관련돼서 유리화꼴. 부분분수나 루트꼴. 이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분수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런 경우는 먼저 선, 부분분수 정리. 선, 부분분수 정리. 후, 시그마 전개하기가 되는 거야. 항을 펼쳐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꼴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선, 현재 우리 알고 있는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 시키기. 유리화 정리를 하시고 후, 시그마 전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밖에 우리가 빠져있는 거 두 개 있죠. 하나는 등차수열의 합, 하나는 등비수열의 합도 꼭 알고 공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것도 서브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독특한 것만 전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또 시험에 오래 잘 나올 수 있는 컨셉이 있는데, 만약에 시그마 뒤에 식이 없다면 이게 되는 거야. 여기 식을 안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 과정이 바로 AN인데, 그러면 AN 구하기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AN 구하기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AN 구하기를 못해? 그러면 이것은 시그마 성질을 물어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시작과 동시에 이 부분을 잘 봐두세요. 바로 뭐라 쓰냐면 수열 AN에 대하여, AN, BN에 대하여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픈하고 들어가. 아, 여기서 이제 설명할 때 이 단어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집중해서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열이 있어. 아, 그게 뭔데? 아이, 몰라도 돼. 그냥 그런 수열이 있어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열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 그리고 문제에서는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조건문, 여기는 구하는 값,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현재 내용을 먼저 살펴보니까 첫 번째 뭐가 있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야. 그러면 이거 둘로 쪼갤 수 있잖아? 라고 설명하는 거야. 1부터 N까지 AK와 플러스 마이너스 K는 1부터 N까지 BK다.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곱하기 AK면 어떡해? 그러면 이거는 상수잖아?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C 곱하기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과 학생들은 이거 수열의 극한에도 또 나올 테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요학 원에서 내지 않았다라는 건 결국 어디서? 현재 선택 미적에서 출제하고자 함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배울 때 수열을 배울 때 잘 배워서 미적분해 과정에 수열의 극한을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조건문이 나오면 어떡하냐? 첫 번째는 조건문 최적화 정리. 조건문 최적화 정리. 후, 둘. 현재 구하는 값을 최적화 정리해 주세요. 구하는 값 최적화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최적화 정리. 세 번째.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하세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해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올해 수능 때 이 성질편이 올해 6월, 9월에 2번 다 나왔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도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간이 짧으니까 옆으로 좀 옮길게요. 현재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게 바로 킬러 문항이거든요. 킬러 문항? 그게 뭐지? 라고 하시는데 살짝 지워주고 두 번째 옵션은 만약에 AN 구하기가 가능하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AN 구하기가 가능하다면 시그마 안쪽에 식은 없지만 AN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앞에 배경을 깔아줘요. 뭐뭐뭐뭐뭐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배경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원과 단원과의 통합형이 나옵니다. 단원과 단원과의 통합형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배경이 뭔데? 라고 하면 현재 고등수학 상하, 수학 상하 또는 수학원의 다른 파트. 자, 이런 애들이 등장할 거예요. 필요하면 중학수학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네가 기본적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정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줘요. 그리고 나서 현재 여기서 마마마마를 AN이라 하자가 뜹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뭐뭇을 AN이라고 하자. 이게 뜨는 거야. 아, 그러면 앞쪽에 있는 내용이 뭐다? 바로 AN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2에서 말하는 문장과 같은 거예요. 함수를 문장으로 편집하는 것도 똑같다. 그러면 두 번째는 수열 AN, 현재 수열 AN의 식 또는 흐름 구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 단어가 뭐가 붙었어요? 식 또는 흐름이 뭐야? 이 되는 거예요. 식이면 식인 거고 흐름이면 흐름인 거지 왜 식 또는 흐름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AN의 식 구하기가 가능하면 식을 구하는 게 가능해. 그러면 차라리 식 구하기가 가능하다면 이때는 그냥 AN은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하지만 현재 AN의 식이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은 결국 뭐 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1, 3, 2, 1, 4, 3, 2, 1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야 했는데 이렇게 끊어보니까 1, 2, 1, 3, 2, 1, 4, 3, 2, 1 그 다음에 뭐야? 5, 4, 3, 2, 1,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값이 현재 보면 이게 중간중간에 끊어지면서 대충 흐름은 알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일반항을 구할 수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흐름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AN이 뭐야? 그러면 무슨 값, 무슨 값, 무슨 값, 무슨 값. 그래서 흐름 파악만 해줄 수 있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킬러 문제들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AN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AN의 내용은 크게 몇 가지다? 이렇게 두 가지 컨셉을 나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구하시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구하는 값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구하는 값. 그렇군.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요것을 갖고 문제를 푸는데 K가 1부터 N까지 AK다 라고 하면 항을 펼치세요. A1, A2, A3, A4.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AM-1, 그 다음에 AM 플러스 1까지 항을 펼쳐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항을 펼쳐라. 이렇게 항을 펼쳐주세요. 항을 펼쳐라. 자, 이렇게 놓고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 주의사항이 뭐냐? 만약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항의 개수가 나열했는데 항의 개수가 15개 이하야. 15개 이하. 자, 여기가 중요한 거죠. 항의 개수가 몇 개라고? 15개가 이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끝번째 항이 15항 이하야. 그러니까 10번째 항까지, 12번째 항까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절대 추론 금지입니다. 추론 금지. 모두 적어라. 항을 모두 적어라. 이게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야. 이게 나오면 진짜 사실상 킬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의 개수가 15개를 초과하면 어떻게 돼? 항의 개수가 15개를 초과한다. 15개 초과. 즉 16항부터 나오면 16번째 항, 30번째 항, 100번째 항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때는 추론이 가능하다. 추론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앞에서 구했던 흐름을 가지고 뒤에 있을 내용을 예측하는 게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들도 예의 중시해서 공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진 않지만 좀 꼼꼼하게 정리해드렸고 바로 연결해서 4번, 5번, 6번 시그마 관련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